성우 씨, 이제 나 받아줘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 정희는 마치 벼락을 맞은 것 같았어요. 뭐라고요? 당신이 올 곳은 여기가 아니에요. 오늘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께 행운이 찾아갈 겁니다. 아침 햇살이 레이스 커튼 사이로 스며들어 거실을 은은하게 비춥니다. 윤정희는 남편 박성호를 위해 아침상을 차리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40년을 함께한 부부의 일상은 고요하면서도 평온했죠. 정희는 성호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67세의 정희는 여전히 부지런했어요.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집안일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밑반찬을 만들고 정갈한 아침상을 차리는 것이 정희의 일과였죠. 결혼 후 평생을 남편과 가정을 위해 살아온 정희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여보, 아침 드세요. 성호는 신문을 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70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었죠. 흰머리가 많아졌지만 여전히 듬직한 어깨와 온화한 표정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밥그릇을 놓으며 남편의 얼굴을 살펴보았습니다. 언제부턴가 성호의 표정에 뭔가 다른 기색이 느껴졌거든요. 오늘도 봉사활동 나가시나요? 응, 그래야지. 노인복지관에서 기다리고 계시니까. 성호의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알고 있었어요. 남편이 집을 나선 뒤 복지관에 전화를 걸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성호가 봉사활동에 나온 적이 없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정희의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정희는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을 유심히 지켜보게 되었어요. 식사를 마친 성호가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정희는 설거지를 하며 남편의 움직임을 유심히 지켜보았어요. 성호는 평소보다 신경 쓴 차림새로 나갔습니다. 면도도 깔끔하게 하고 향수까지 뿌렸죠. 예전엔 집에서만 지내려 했던 남편이 언제부턴가 외모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정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혼자 남은 집안이 갑자기 넓어 보였어요. 정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파트 화단에 심은 코스모스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죠. 저희가 또 어딜 다니는 걸까? 그냥 봉사활동이라 하기엔 너무 수상한데. 정희의 마음속에는 불안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결혼 후 평생을 남편에게 헌신해온 정희였지만 최근 들어 성호의 행동이 이상했거든요. 예전엔 집에서 시간을 보내기 좋아했던 남편이 자꾸만 외출을 하려 했습니다. 그것도 새 옷을 입고 말이죠. 정희는 남편의 옷장을 열어보았습니다. 언제 산 건지 모르는 새 셔츠들이 걸려 있었어요. 정희가 사준 기억도 없는데 말입니다. 더욱 이상한 건 성호가 핸드폰을 들고 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예전엔 집 전화만 사용하던 남편이었는데 말이죠. 오후가 되자 정희는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던 중 이웃집 김할머니를 만났어요. 김할머니는 동네 소식통이었습니다. 어떤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 알고 계셨죠. 정희 씨, 요즘 성호 씨 자주 못 보겠던데요. 봉사활동 때문에 바쁘세요. 아, 그러시구나. 그런데 며칠 전에 시내 커피숍에서 본 것 같은데 누군가랑 같이 계시더라고요. 김할머니의 말에 정희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봉사활동을 간다던 남편이 커피숍에 있었다니요. 그것도 누군가와 함께 말이에요. 정희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며 대화를 마쳤습니다. 아, 그럼 복지관 분들이랑 차라도 마신 모양이네요. 그런가 보죠. 하지만 김할머니의 표정은 뭔가 더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정희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성우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점점 커졌거든요.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혹시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생긴 건 아닐까요? 70세의 나이에 그런 일이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지만 불안한 마음은 가라앉지 않았어요. 정희는 성우의 핸드폰이 울리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성우는 서둘러 다른 방으로 가서 통화를 했어요. 목소리도 평소와 달리 부드러웠죠. 정희는 그 모든 게 의심스러웠습니다. 성우가 집에 돌아온 것은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이었습니다.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었죠. 정희는 현관에서 남편을 맞이했습니다. 성우의 얼굴에는 묘한 기색이 떠 있었어요. 늦으셨네요. 오늘 봉사활동이 오래 걸렸나요? 응, 행사 준비하느라 좀 늦었어. 성우는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정희는 남편의 셔츠에서 낯선 향수 냄새를 맡았어요. 집에서 뿌렸던 향수와는 다른 향이었습니다. 여성용 향수 같았어요. 저녁 식사 시간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평소라면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곤 했는데 오늘은 달랐어요. 성우는 밥만 먹을 뿐 말이 없었습니다. 정희도 마찬가지였죠. 여보,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성우는 고개만 저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성우는 평소와 달리 거실 소파에 앉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핸드폰을 들고 말이죠. 정희는 혼자 설거지를 하며 답답한 마음을 달랬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이렇게 낯설게 느껴진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방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작은 통화 소리가 정희의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잠든 남편을 바라보며 불안한 마음만 커져갔어요. 성우의 핸드폰이 침대맡에 놓여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핸드폰을 보며 온갖 상상을 했어요. 과연 남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새벽이 되어서야 정희는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꿈속에서도 불안한 마음은 계속되었어요. 남편이 다른 여자와 웃으며 걷는 모습이 꿈에 나타났습니다. 정희는 꿈속에서도 울고 있었죠. 아침이 되어 깨어난 정희의 베개는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정희의 불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어요. 정희는 평소처럼 저녁 준비를 하며 성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계는 이미 8시를 가리키고 있었죠. 성우가 이렇게 늦은 적은 없었어요. 현관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평소 성우의 발걸음과는 달랐어요. 더 무겁고 조심스러운 소리였죠. 정희는 거실에서 현관 쪽을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성우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어요. 성우의 뒤로 지팡이를 짚은 여인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여인은 60대 중반으로 보였고 수척한 얼굴에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어요. 옷차림새는 단정했지만 어딘지 초라해 보였습니다. 정희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를 집으로 데려온 거였어요. 그것도 미리 말 한마디 없이 말이죠. 정희야, 미안하다. 설명할 게 있어서. 성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여전히 현관에 서 있는 여인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분이 누구시죠? 여인이 한 발 앞으로 나왔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미자라고 합니다. 미자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품이 있는 말투였어요. 정희는 그 순간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여자가 누군지 알 것 같았거든요. 미자 씨가 누구시길래 우리 집에 오신 건가요? 정희의 질문에 성우가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미자가 성호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성호 씨, 이제 나 받아줘.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 미자의 말에 정희는 마치 벼락을 맞은 것 같았습니다. 받아달라니요. 이게 무슨 소리였을까요? 정희는 성호를 향해 돌아섰어요. 여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설명해 주세요. 성호는 한참 동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미자가 조용히 말했어요. 정희 씨, 죄송해요. 하지만 저한테는 갈 곳이 없어요. 성호 씨가 유일한 의지처거든요. 뭐라고요? 당신이 올 곳은 여기가 아니에요. 정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40년 만에 이렇게 큰 소리를 낸 것 같았어요. 성호가 급히 정희의 팔을 잡았습니다. 정희야, 진정해. 미자가 많이 아파. 아프면 병원에 가시든지 가족한테 가세요. 왜 우리 집에 와요? 정희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아픈 사람이라고 해도 남의 집에 무작정 찾아와서 받아달라고 하는 게 말이 되나요? 미자가 지팡이에 의지하며 말했어요. 정희 씨, 저는 성호 씨의 첫 번째 부인이었어요. 그 말에 정희는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첫 번째 부인이라니요. 성호에게 전처가 있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줄 알았어요. 살아계셨어요? 정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성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하다, 정희야. 설명이 복잡해서. 복잡하다고요? 전처가 살아계신다는 걸 숨기신 거예요? 정희는 분노와 당황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결혼할 때 성호는 분명히 전처가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이 살아서 집 앞에 서 있다니요. 미자가 현관벽에 기대며 말했어요. 정희 씨, 제가 떠난 건 40년 전이에요. 그때 저는 성호 씨에게 상처를 많이 줬어요. 그럼 왜 지금 와서 제가 얼마 못 산다고 해요. 시한부 판정을 받았어요. 이제 정말 갈 곳이 없어요. 미자의 말에 성호가 죄책감 어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희는 남편의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어요. 성호 씨, 제발 마지막 정만 주세요. 저 혼자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요. 미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희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아무리 전처라고 해도 이렇게 처참한 모습을 보니 측은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성호가 정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정희야, 며칠만 있게 해주자. 미자가 갈 곳을 찾을 때까지만. 여보. 정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이 전처를 집으로 들이자고 하다니요. 이런 일이 세상에 있을 수 있나요? 제발, 정희 씨. 저는 정말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그냥 며칠만 쉴 곳이 필요해요. 미자의 간청에 정희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평생 남을 도우며 살아온 정이었거든요. 하지만 이건 다른 문제였어요. 좋아요. 하지만 며칠이에요. 길어봐야 일주일이에요. 정희가 마지못해 허락하자 미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성호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정희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거든요. 그럼 안방은 저희가 쓰고 미자 씨는 작은 방을 쓰세요. 정희가 말하자 미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성호가 미자의 가방을 들어주었습니다. 정희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날 밤 정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방에서 들려오는 작은 기침 소리와 성호의 뒤척임이 정희를 괴롭혔어요. 정희의 평온했던 일상은 이제 완전히 변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정희는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는 걸 말이죠. 성호의 태도에서 뭔가 다른 감정을 느꼈거든요. 과연 미자는 정말 시한부 환자일까요?
그리고 성호는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미자를 도우려고 하는 걸까요? 정희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마치 정희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40년 동안 지켜온 가정에 낯선 여자가 들어왔어요. 그것도 남편의 첫사랑이자 전처가 말이죠. 정희는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미자가 집에 온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이상한 동거 생활에 적응하려 애쓰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계속 불편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정희는 세 사람분의 식사를 준비했어요. 미자는 식욕이 없다며 죽만 조금씩 드셨습니다. 정희는 미자를 위해 특별히 전복죽을 끓여주기도 했죠. 아픈 사람을 돌보는 건 정희의 본성이었거든요. 미자 씨, 병원은 언제 가세요? 정희가 물어보자 미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포기했어요. 더 이상 치료받을 의미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성우가 미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래도 한 번 더 진료받아보자. 요즘 의학이 많이 발달했잖아. 정희는 남편이 미자의 손을 잡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쓰라렸습니다. 자신에게도 그렇게 따뜻하게 대해준 적이 언제였을까요? 성우 씨, 괜찮아요. 저는 이제 편안하게 지내고 싶어요. 미자의 말에 성우가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정희는 그 모습을 보며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동정 이상의 감정이 느껴졌거든요. 오후에 정희는 미자의 빨래를 정리해주러 작은 방에 들어갔습니다. 미자는 거실에서 성우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정희는 미자의 가방을 정리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가방 안에서 사진이 나온 거였어요. 성우와 미자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사진이 최근에 찍힌 것 같다는 거였어요. 배경도 요즘 유행하는 카페 같았고 두 사람의 옷차림도 깔끔했습니다. 정희는 손이 떨렸어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성우가 미자를 안고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그것도 연인처럼 말이죠. 이게 무슨 일이지? 정희는 혼잣말을 하며 다른 사진들도 확인해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여러 장의 사진이 더 있었어요. 둘이 함께 여행을 간 것 같은 사진들이었습니다. 바닷가에서, 산에서, 한옥마을에서 찍은 사진들이었죠. 정희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 사진들은 분명 최근에 찍힌 것들이었어요. 그렇다면 성우가 봉사활동을 한다고 거짓말하며 미자와 만나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정희는 사진을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성우와 미자가 소파에 앉아 옛날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정희가 나타나자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뭐죠? 정희가 사진을 내밀자 성우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어요. 미자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정희야, 그건 여행까지 다녀왔어요?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당신들 이미 다시 시작한 거였군요. 정희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말문을 잃었어요. 미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희 씨, 오해예요. 저희는 오해라고요? 이 사진들이 오해인가요? 정희는 사진들을 바닥에 뿌렸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성우와 미자의 모습이 거실 바닥에 흩어졌어요. 성우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정희야, 진정하고 들어봐. 미자가 혼자 있기 힘들어해서 가끔 나갔을 뿐이야. 가끔이라고요? 이 사진들을 보세요. 정희는 사진을 하나씩 집어들며 소리쳤어요. 여기는 제주도고 여기는 경주예요. 당신이 봉사활동 간다고 하면서 전처와 여행을 다닌 거잖아요. 성우는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미자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서며 말했어요. 정희 씨, 제가 잘못했어요. 성우 씨한테 너무 의존했나 봐요.
의존이라고요? 이건 의존이 아니라 불륜이에요. 정희의 말에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불륜이라는 단어가 무겁게 공기 중에 떠돌았어요. 정희야, 그런 말은 하지 마. 성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정희는 들을 생각이 없었어요. 그럼 뭐라고 해야 해요? 결혼한 남자가 전처와 여행을 다니고 다정하게 사진을 찍는 걸 뭐라고 불러야 하죠? 미자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정희 씨, 정말 죄송해요. 저도 모르게 옛날 감정이 돌아와서. 옛날 감정이요? 정희는 더욱 분노했습니다. 미자가 자신의 감정을 인정한 거였어요. 그럼 처음부터 거짓말한 거네요. 아픈 척하고 불쌍한 척해서 우리 집에 들어온 거군요. 아니에요. 정말 아파요. 하지만 뭐요? 정희는 미자를 째려보았습니다. 미자는 한참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하지만 성우 씨를 아직도 사랑해요. 그 순간 정희는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습니다. 미자가 정말로 성우를 사랑한다고 고백한 거였어요. 그리고 성우는 그런 미자를 거부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보, 정말이에요? 정희가 성우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성우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미안하다, 정희야. 나도 모르게 옛날 생각이 났어. 성우의 고백에 정희는 주저앉았습니다. 40년 동안 함께 살아온 남편이 전처를 그리워하고 있었다니요. 그럼 저는 뭐예요? 40년 동안 당신을 위해 살아온 저는 대체 뭐란 말이에요? 정희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미자가 정희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정희는 손을 내저었어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당신 때문에 제 인생이 망가지고 있어요. 정희 씨, 나가세요. 당장 나가요. 정희의 외침에 집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성우가 정희와 미자 사이에서 망설이고 있었어요. 정희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며 더욱 절망했습니다. 당신도 답해보세요. 저와 미자 씨 중에서 누가 더 중요해요? 성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정희에게는 답이었어요. 정희는 눈물을 닦으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문을 잠그고 혼자 울었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사진들은 정희의 마음을 산산조각 내고 있었어요. 40년 동안 쌓아온 신뢰와 사랑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집안 분위기는 냉랭했습니다. 정희는 미자와 말을 섞지 않았고 성우와도 필요한 말만 했어요. 식사 시간은 특히 고통스러웠습니다. 세 사람이 한 상에 앉아 있지만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거든요. 정희는 집안일에만 몰두했습니다.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요리를 하면서 마음을 달랬어요. 하지만 미자와 성우가 거실에서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그날 오후 정희는 성우의 책상을 정리하다가 서랍에서 이상한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딱 문서 복사본이었어요. 정희는 그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이게 뭐지? 서류에는 성우의 이름으로 된 토지 여러 필지가 적혀 있었어요. 정희가 알지 못하는 땅들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그 땅들의 가격이었어요. 수억 원에 달하는 가치였습니다. 정희는 다른 서류들도 뒤져보았습니다. 그러자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 모든 땅의 명의가 김미자로 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정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성우가 언제 이런 땅들을 샀는지도 몰랐는데 그 명의가 전처 앞으로 되어 있다니요. 정희는 급히 다른 서류들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은행 통장 복사본도 있었어요. 성우 명의의 통장이었지만 정희가 보던 통장과는 달랐습니다. 비밀 계좌였던 거죠. 그 안에는 상당한 돈이 들어 있었어요. 정희는 모든 서류를 모아서 거실로 나갔습니다.
성호와 미자가 소파에 앉아 무언가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정희가 나타나자 두 사람이 깜짝 놀라며 이야기를 멈췄습니다. 이게 뭐죠? 정희가 서류를 내밀자 성호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어요. 정희야, 그건. 이 집 살림은 내 손으로 꾸렸는데 당신 재산은 죄다 전처한테 넘긴 거예요? 정희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자가 당황한 표정으로 성호를 바라보았어요. 성호 씨, 이런 서류가 왜 여기 있어요? 미자도 놀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미자의 연기라고 생각했어요. 모르는 척하지 마세요. 당신 명의로 된 땅이 이렇게 많은데. 정희가 소리치자 성호가 일어섰습니다. 정희야, 진정해. 설명할게. 설명이요? 무슨 설명을 하려고요? 성호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정희야, 그건 미안하다. 오래된 약속이 있어서. 오래된 약속이라고요? 정희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약속이길래 자신의 재산을 전처 명의로 만드는 건가요? 미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정희 씨, 저도 이런 일이 있는 줄 몰랐어요. 성호 씨, 이게 무슨 일이에요? 미자야. 예전에 내가 떠날 때 약속했잖아. 언젠가 돌아오면 모든 걸 되돌려주겠다고. 성호의 말에 정희는 더욱 분노했습니다. 그럼 저와 결혼한 건 뭐예요? 임시 방편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야, 정희야. 너도 사랑해. 사랑한다고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런 짓을 해요? 정희는 서류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종이들이 흩날리며 바닥에 떨어졌어요. 40년 동안 당신을 믿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 제가 바보였네요.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성호가 다가가려 했지만 정희는 물러섰어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당신 보기 싫어요. 미자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서며 말했어요. 성호 씨, 이건 너무해요. 정희 씨가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미자야, 넌 상관없어. 이건 우리 집안일이야. 정희가 미자에게 소리쳤어요. 미자는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정희 씨, 제가 나갈게요. 이런 일 때문에 싸우시면 안 돼요. 지금 와서 착한 척하지 마세요. 당신이 원한 게 바로 이거 아니에요? 정희의 말에 미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정말 몰랐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정희는 미자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게 미자의 계획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성호가 정희의 어깨를 잡으려 했습니다. 정희야, 제발 들어봐. 나는. 손 떼세요. 정희가 성호의 손을 뿌리치자 성호는 상처받은 표정을 지었어요. 정희야, 나는 정말 너를 사랑해. 하지만 미자에게도 책임이 있어. 책임이요? 무슨 책임을 말하는 거예요? 성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희는 남편의 그런 모습을 보며 더욱 절망했어요. 당신은 평생 미자를 잊지 못한 거네요. 저와 결혼해서도 말이에요. 정희의 말에 성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이 정희에게는 인정하는 것으로 보였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미자와 다시 살 거예요? 정희의 질문에 성호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미자도 마찬가지였어요. 좋아요. 알겠어요.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정희는 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쾅 닫았습니다. 거실에는 성호와 미자만 남았어요. 정희는 방에서 모든 걸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옷을 챙기고 중요한 물건들을 정리했어요.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정희의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 성호에 대한 사랑이 남아 있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정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는 없었어요. 정희는 침대에 앉아 울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도 성호는 방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거실에서 미자와 무언가 이야기하는 소리만 들렸어요. 정희는 그 소리를 들으며 더욱 외로워졌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정희는 결심했습니다. 이 상황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다고 말이에요. 미자의 정체를 정확히 알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시한부 환자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건지 확인해 봐야겠어요. 며칠 후 정희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성우가 중요한 일이 있다며 오후에 외출한다고 했어요. 미자도 피곤하다며 방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이때다 싶어 미자의 방으로 향했어요. 문 앞에서 잠깐 머뭇거리다가 정희는 용기를 냈습니다. 노크를 하자 미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오세요. 정희가 방문을 열고 들어가자 미자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 보였지만 정희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어요. 미자 씨, 약은 드셨어요? 네, 방금 먹었어요. 미자가 침대 옆 탁자를 가리켰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개의 약통이 놓여 있었어요. 정희는 자연스럽게 그 약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병이신지 물어봐도 될까요? 췌장암이에요. 이미 말기라서. 미자의 목소리는 약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미자가 말하는 병명과 실제 모습 사이에 괴리가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럼 항암 치료는 받지 않으시나요? 포기했어요.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정희는 미자의 약통을 더 자세히 보려고 다가갔습니다. 미자가 잠깐 화장실에 가는 사이, 정희는 급하게 약통들을 확인해 보았어요.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약통에 적힌 처방전을 보니 치매 약이 아니었어요. 강심제와 신경안정제였습니다. 췌장암 환자가 먹을 약들이 아니었죠. 정희는 서둘러 약통을 원래 자리에 놓았습니다. 미자가 화장실에서 나왔을 때 정희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서 있었어요. 몸이 많이 안 좋으신 것 같네요. 네, 요즘 특히 힘들어요. 미자는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정희는 미자를 바라보며 확신했어요. 이 여자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럼 푹 쉬세요. 저녁은 제가 준비할게요. 정희는 방에서 나와 거실로 갔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미자가 병든 척하고 있다는 걸 확인했지만 그럼 왜 이런 짓을 하는 걸까요? 그날 저녁 마을 잔치가 있었습니다. 성우가 정희와 미자에게 함께 가자고 제안했어요. 정희는 내키지 않았지만 마을 사람들 눈을 의식해서 따라갔습니다. 잔치는 마을회관에서 열렸어요. 동네 사람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정희는 성우와 미자 사이에 껴서 앉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술이 돌기 시작하자 분위기가 들떠갔습니다. 평소 과묵했던 사람들도 목소리가 커졌어요. 정희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느끼며 불편해했습니다. 정희야, 이분이 누구야? 옆 테이블에 앉은 김영감이 미자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정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친척분이에요. 성우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김영감은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친척? 그런데 왜 성우 형님이랑 그렇게 친해 보이지? 다른 사람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시간이 지나자 몇몇 남자들이 술에 취했습니다. 특히 마을에서 소문을 좋아하는 박 씨가 많이 취해 있었어요. 아, 그러고 보니 성우 형님 얘기가 있는데. 박 씨가 혀 꼬부라진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뭔 얘기요? 누군가 물어보자 박 씨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성우 형님이 사실 전처랑 이혼한 적도 없다잖아. 그저 위장이혼이었대. 그 말에 잔치 분위기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정희는 머리가 하얘지는 것을 느꼈어요. 뭐라고요?
정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술에 취해 계속 말했어요. 맞아, 맞아. 내가 시청에서 일하는 조카한테 들었는데 이혼 신고가 안 되어 있다는 거야. 정희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이 법적으로 아내조차 아니었다는 말인가요? 그럼 저는 뭐예요? 정희가 성호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성호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정희야, 진정해. 집에 가서 얘기하자. 성호가 정희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정희는 뿌리쳤습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해요. 사실이에요, 안 사실이에요? 정희의 외침에 잔치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주목했습니다. 성호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정희야, 미안하다. 성호의 고백에 정희는 무릎이 꺾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40년 동안 함께 살았는데 법적으로는 남남이었다는 거였어요. 미자가 조용히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정희 씨, 집으로 가요.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하지만 정희는 미자의 말을 들을 상황이 아니었어요. 당신은 입 다물어요. 이 모든 게 당신 때문이잖아요. 정희가 소리치자 미자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정희야, 제발. 성호가 다시 말하려 했지만 정희는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럼 미자 씨는 아직도 당신 부인이란 말이에요? 정희의 질문에 성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이 정희에게는 인정하는 것으로 보였어요. 정희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주변이 빙빙 도는 것 같았어요. 40년 동안 믿고 살아온 모든 게 거짓이었다니요. 정희야, 어디가? 성호가 정희를 따라오려 했지만 정희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마을회관을 나서며 정희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미자의 얼굴을 다시 보았습니다. 미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정희 씨, 이제 알았어? 사실 난 성호와 한 번도 완전히 끝난 적 없었어. 미자의 말에 정희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컵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이 깨졌어요. 당신이 다 꾸민 거군요. 꾸몄다기보다는 원래 내 자리를 되찾은 거죠. 미자의 차가운 말에 정희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 모든 게 미자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병든 척하고 불쌍한 척해서 집에 들어온 다음 성호를 되찾으려고 한 거였습니다. 정희는 자신이 얼마나 바보였는지 깨달았어요. 미자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려 했는데 알고 보니 자신이 속아 넘어간 거였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 같았어요. 법적으로도 아내가 아니고 남편의 마음도 전처에게 가 있고 재산도 전처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40년을 헌신한 삶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걸까요? 그 충격적인 사실을 알고 난 후 며칠 동안 정희는 무기력했습니다. 미자의 정체를 제대로 파악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날 오후 미자가 약을 먹는다며 방에 들어간 틈에 정희는 조용히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미자의 가방을 다시 한번 자세히 뒤져보았어요. 그러다가 작은 주머니에서 병원 진료 카드를 발견했습니다. 카드에 적힌 병원 이름을 보고 정희는 깜짝 놀랐어요. 정신과 병원이었거든요. 정신과라고? 정희는 혼잣말을 하며 카드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진료 날짜를 보니 최근 것들이었어요. 췌장암이 아니라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정희는 더 찾아보았습니다. 그러자 미자의 수첩에서 이상한 메모들을 발견했어요. 성호 일정 파악, 정희 외출 시간, 재산 목록 확인 같은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불쌍하다 속은 게 다 연기였어? 이 여자는 악마야.
정희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미자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접근한 게 분명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우가 돌아온 거였어요. 정희는 서둘러 미자의 물건들을 원래 자리에 놓았습니다. 정희야, 나왔어. 성우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성우가 거실로 들어와 정희를 찾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표정이 안 좋네. 당신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나요? 정희의 차가운 목소리에 성우가 당황했어요. 뭘 모른다는 거야? 미자가 어떤 사람인지 말이에요. 정희는 미자의 진료 카드를 성우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성우가 카드를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게 뭐야? 미자의 진짜 정체예요. 췌장암 환자가 아니라 정신과 환자였어요. 성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희는 미자의 수첩도 보여주었어요. 이것도 보세요. 우리를 조사한 기록들이에요. 처음부터 다 계획이었던 거예요. 성우가 수첩을 넘겨보며 점점 충격받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미자가 이런 짓을 했다고? 이제 믿어요? 당신이 동정하던 그 여자가 사실은 우리를 속인 거예요. 그때 미자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미자는 정희와 성우가 자신의 물건들을 보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뭘 하고 계세요? 미자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차가웠습니다. 병든 사람의 약한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미자야, 이게 뭐야? 성우가 진료 카드를 들고 물었습니다. 미자는 잠깐 당황한 기색을 보이더니 곧 평정을 되찾았어요. 아, 그거요?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과 상담을 받은 거예요. 암 때문에 우울해져서 말이에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정희가 소리쳤습니다. 수첩에 적힌 것들은 뭘로 설명할 거예요? 우리를 조사한 흔적들이 다 있잖아요. 미자는 이제 더 이상 연기할 필요가 없다는 듯이 웃었습니다. 하하, 들켰네요. 미자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팡이도 내려놓고 똑바로 서 있었습니다. 당신, 정말 악독한 여자군요. 정희가 미자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미자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악독하다고요? 전 그냥 제 것을 되찾으려고 했을 뿐이에요. 제 것이라고요? 성우는 당신 소유물이 아니에요. 법적으로는 아직 제 남편이에요. 당신이야말로 남의 남편을 뺏은 거 아닌가요? 미자의 말에 정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미자가 맞았거든요. 성우가 미자에게 다가가며 말했어요. 미자야,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정희를 이렇게 속이다니. 성우 씨, 당신도 속은 거예요? 전 처음부터 당신을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미자는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정희는 미자의 그런 모습을 보며 소름이 돋았어요. 그럼 병도 거짓말이었군요. 완전히 거짓말은 아니에요. 우울증과 불안장애는 정말 있거든요. 성우 씨 생각에 미쳐서 생긴 병이에요. 미자의 고백에 성우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미자야, 그럼 그동안 내가 널 불쌍히 여긴 건 그래요, 저의 연기였어요. 하지만 성우 씨에 대한 사랑은 진짜예요. 정희는 미자의 뻔뻔함에 기가 막혔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속이는 게 사랑인가요? 당신은 몰라요. 진짜 사랑이 뭔지 말이에요. 미자가 정희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전 40년 동안 성우 씨를 잊지 못했어요. 다른 남자와 살면서도 계속 성우 씨만 생각했어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런 게 사랑이 아니에요. 집착이죠. 정희도 지지 않고 맞받아쳤습니다. 집착이든 사랑이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성우 씨가 아직 절 사랑한다는 거예요. 미자가 성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성우는 두 여자 사이에서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성우 씨, 선택하세요.
저와 정희 씨 중에 누구를 택할 건가요? 미자의 요구에 정희도 성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선택해야 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성우는 한참 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입을 열었어요. 미자야, 정희야. 미안하다. 나는. 성우가 대답하려는 순간 미자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졌습니다. 아, 아파. 미자가 바닥에 주저앉으며 괴로워했어요. 성우가 급히 미자에게 달려갔습니다. 미자야, 괜찮아? 병원에 가야 해요. 미자의 연기였을 수도 있었지만 성우는 당황했어요. 정희도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구급차를 불러야겠어. 성우가 전화를 걸려고 하자 미자가 손을 잡았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약만 먹으면 돼요. 미자는 다시 연기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성우는 여전히 걱정스러워했어요. 정희는 그 모습을 보며 한심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남자를 붙잡으려는 미자도 그런 연기에 속아 넘어가는 성우도 말이에요. 이제 정말 끝이에요. 정희는 조용히 말하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더 이상 이 상황을 지켜볼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정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미자의 연기와 성우의 망설임을 보며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새벽이 되자 정희는 결심했습니다. 미자의 정체를 완전히 밝혀내겠다고 말이죠. 다음 날 오후 성우가 외출한 사이 정희는 미자를 몰래 따라 나섰습니다. 미자는 지팡이 없이 멀쩡하게 걸어 나가더니 시내 번화가로 향했어요. 정희는 충분한 거리를 두고 뒤따랐습니다. 미자가 도착한 곳은 고급 카페였어요. 정희는 카페 밖에서 창문 너머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어요. 미자가 젊은 남자와 만나고 있었거든요. 그 남자는 30대 중반 정도로 보였습니다. 잘생긴 얼굴에 정장을 단정하게 입고 있었어요. 미자는 그 남자와 다정하게 이야기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더 가까이 가서 들어보려 했습니다. 카페 안으로 들어가 멀리 떨어진 테이블에 앉았어요. 다행히 미자는 정희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엄마, 일이 잘 풀리고 있어요? 젊은 남자가 미자에게 물었습니다. 정희는 깜짝 놀랐어요. 엄마라고 불렀거든요. 응, 성호 씨가 완전히 넘어왔어.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 미자의 목소리는 집에서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정이라는 여자가 문제예요. 생각보다 쉽게 포기하지 않네요. 걱정 마세요. 곧 해결될 거예요. 젊은 남자가 미자에게 봉투를 건네주었습니다. 정희는 그 봉투 안에 돈이 들어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아들까지 있었다고요? 정희는 혼잣말을 하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성우에게 숨겨진 아들이 있었다는 말인가요? 아버지는 아직 내 존재를 모르죠? 그럼 성우 씨가 알면 큰일 나잖아. 내가 있다는 걸 알면 정희한테 다 들통날 거야. 미자와 그 남자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정희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점점 더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엄마, 아버지 재산이 정말 그렇게 많아요? 응, 땅만 해도 수십억 원어치야. 그거 다 내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걱정 마. 하지만 정이라는 여자가 계속 방해하면 그 여자는 이미 끝났어. 법적으로 아무 권리도 없거든. 미자는 여유 있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희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어요. 그럼 언제 아버지한테 내 존재를 알릴 거예요? 적당한 때가 되면. 성호 씨가 완전히 내 편이 된 다음에 두 사람은 한참 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정희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모든 상황을 이해했어요. 미자가 성호를 되찾으려는 이유는 사랑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재산 때문이었어요.
젊은 날 죄가 이렇게 돌아올 줄 몰랐어. 정희는 성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성호에게 숨겨진 아들이 있었고, 미자는 그 아들과 함께 성호의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미자와 그 남자가 카페를 나가자 정희도 따라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미자 씨, 정희가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미자가 깜짝 놀라며 돌아보았어요. 정희 씨, 어떻게 여기에 아들까지 있었다고요? 정희의 말에 미자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옆에 있던 젊은 남자도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미자가 발뺌하려 했지만 정희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다 들었어요. 성호 씨를 속이고 재산을 빼앗으려는 계획 말이에요. 어머, 정희 씨가 무슨 오해를. 오해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성호의 아들이죠? 정희가 젊은 남자를 가리키자 미자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그럼 어쩔 거예요? 이미 늦었어요. 미자는 포기한 듯이 말했습니다. 성호 씨는 곧 모든 걸 알게 될 거예요. 알게 된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요? 법적으로는 이미 내가 이겼는걸요. 미자의 말에 정희는 분노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봐요. 선량하다고요? 성호 씨가 젊은 시절에 저한테 한 일을 알아요? 미자가 갑자기 감정적으로 변했습니다. 저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했잖아요. 그때 저는 임신 중이었는데 미자의 고백에 정희는 놀랐어요. 성호가 미자를 임신시킨 상태에서 버렸다는 말인가요? 그래서 복수하려는 거예요? 복수가 아니라 정당한 권리를 찾는 거예요. 미자는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젊은 남자가 미자의 팔을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이제 그만 가요. 사람들이 쳐다봐요. 그래, 가자. 미자는 정희를 마지막으로 노려보며 말했어요. 정희 씨, 이제 모든 걸 끝내겠어요.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예요. 미자와 그 남자가 떠난 후 정희는 혼자 서 있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미자의 말이 사실이라면 성호에게도 잘못이 있었던 거예요.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성호를 기다렸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을 밝혀야 할 때였어요. 성호가 돌아오자 정희는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에게 아들이 있다는 게 사실이에요? 성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희야, 그걸 어떻게. 미자와 그 아들을 봤어요. 당신을 속이고 재산을 빼앗으려는 계획도 다 들었고요. 성호는 주저앉으며 고백했습니다. 미안하다, 정희야. 젊은 날 죄가 이렇게 돌아올 줄 몰랐어. 성호의 절규에 정희는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성호의 과거 때문이었어요. 정희는 성호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40년 동안 함께 살아온 남편이 이런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다니요. 그리고 그 비밀이 지금 자신들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것을 예감했어요. 성호의 고백을 들은 정희는 며칠 동안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모든 진실이 드러난 지금 정희는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결정해야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벽 2시쯤 미자의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정희가 급히 달려가 보니 미자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였어요. 성호 씨, 성호 씨. 미자는 가쁜 숨을 쉬며 성호를 찾고 있었습니다. 정희가 급히 성호를 깨웠어요. 여보, 빨리 와요. 미자 씨가 진짜 아픈 것 같아요. 성호가 급히 달려와 미자를 확인했습니다. 미자의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구급차를 불러야겠어. 성호가 전화를 걸었지만 미자가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이제 그만해요. 미자의 목소리는 정말 약해져 있었어요. 정희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미자가 정말 아픈 게 맞았구나 하고 말이에요. 미자야, 힘내. 병원에 가자. 성호가 미자를 안으려 했지만 미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성호 씨, 제발, 마지막으로 얘기 좀 들어줘요. 미자는 정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정희 씨도 들어주세요. 정희는 망설였지만 미자 곁에 앉았습니다. 미자가 임종을 앞두고 있다는 걸 직감했거든요. 저는 정말 성호 씨를 사랑했어요. 미자의 고백이 시작되었습니다. 젊은 시절, 성호 씨와 헤어졌을 때 정말 죽고 싶었어요. 뱃속에 아이가 있었는데 미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습니다. 그 아이를 혼자 키우면서 평생 성호 씨를 원망했어요. 성호가 미자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미자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아니에요. 저도 잘못했어요. 욕심이 너무 컸어요. 미자는 정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희 씨, 저 때문에 고생 많으셨죠? 미자 씨, 사실은 성호 씨를 끝까지 사랑했어요. 하지만 당신은 참 강한 여자더군요. 미자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미자는 그 말을 남기고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구급차가 도착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미자는 그렇게 세상을 떠났어요. 정희는 복잡한 마음으로 미자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내 인생을 뒤흔들었지만 나는 더 단단해질 거예요. 정희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미자의 장례식이 끝난 후 정희와 성호는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어떻게 할까요? 성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희는 한참 동안 생각한 후 말했어요. 여보, 저는 결정했어요. 무슨 결정? 우리 관계를 정리하겠어요. 성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희야, 그런 말 하지 마. 나는, 여보, 들어보세요. 40년 동안 당신을 위해 살았어요. 이제는 저를 위해 살고 싶어요. 정희의 말에 성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법적으로도 우리는 부부가 아니었잖아요. 이제 정말로 끝낼 때가 됐어요. 정희야. 하지만 원망하지는 않아요. 40년이 모두 불행했던 건 아니거든요. 정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다만 이제는 정희라는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누구의 아내가 아닌 말이에요. 성호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정희야.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하지 마세요. 저도 행복한 시간들이 있었어요. 정희는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40년을 살면서도 정작 자신의 것은 얼마 없었거든요. 어디로 갈 거야? 성호가 물었습니다.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새로운 시작을 할 거예요. 정희는 미자가 남긴 돈을 돌려주려 했지만 성호가 말렸습니다. 그 돈은 내가 가져. 40년 동안 고생한 보상이라고 생각해. 고마워요. 정희는 집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돌아보았습니다. 40년을 살았던 집이었지만 이제는 과거였어요. 몇 달 후 정희는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미자가 남긴 돈과 성호가 준 돈으로 시작한 작은 사업이었어요. 카페 이름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첫날부터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정희의 따뜻한 미소와 맛있는 커피가 입소문을 탔거든요. 사장님, 커피가 정말 맛있어요. 젊은 손님이 말했습니다. 정희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고마워요. 정성껏 내렸거든요. 카페를 운영하면서 정희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젊은 연인들, 혼자 공부하는 학생들,
친구들과 수다를 떠는 아주머니들까지 말이에요. 어느 날 성호가 카페를 찾아왔습니다. 정희야, 잘 지내고 있구나. 네, 덕분에요. 정희는 성호에게 커피를 내주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어색함이 없었어요. 미자 아들은 어떻게 됐어요? 집으로 돌아갔어. 미자가 죽고 나니까 더 이상 욕심을 부리지 않더라고. 다행이네요. 정희와 성호는 조용히 커피를 마셨습니다. 과거의 부부였지만 이제는 편안한 사이였어요. 정희야, 행복해 보인다. 네, 정말 행복해요. 처음으로 제 인생을 살고 있거든요. 성우가 카페를 나갈 때 정희가 말했습니다. 여보. 아니, 성우 씨도 행복하게 사세요. 고마워, 정희야. 성우가 떠난 후 정희는 카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이 와서 벚꽃이 피고 있었어요.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텃밭 대신 카페를 선택했습니다. 흙을 만지는 대신 사람들과 소통하는 일을 택한 거였어요. 매일 새로운 손님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정희는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67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이었지만 정희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야 진짜 살기 시작한 것 같았거든요. 저녁이 되어 카페 문을 닫으며 정희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미자 씨, 고마워요. 당신 때문에 제가 진짜 저를 찾을 수 있었어요. 정희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누구의 그림자가 아닌 온전한 자신으로서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적어주세요. 더 많은 이야기를 위하여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